와,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어, 이게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요. 특히 그 한글의 역할이랄까요? 그게 참 놀라워서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조선시대 외국어 교재들, 그리고 거기서 한글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랑 댓글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당시 학습법에 숨어있던 지혜랄까? 아니면 뭐 현대에도 통할 만한 그런 통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진짜 놀라운 게요. 이 자료들 보니까 조선시대 외국어 공부의 시작점이 바로 한글 배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뭐 한자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몽골어, 만주어까지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외국하고 소통해야 했던 관리들, 그 역관, 이관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꽤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오는 교재들을 보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회화책인 노골대라든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한자 교재, 명물소학 같은 것들이 쓰였다고 하고요. 일본어 교재는 특히 그 첩해신어, 재계신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가셨다가 돌아온 강우성이라는 분이 당시 경험을 살려서 쓰신 거래요. 아,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요? 네. 새말을 빨리 깨운다 뭐 이런 제목뜻처럼 당시 쓰이던 일본어 회화를 아주 실용적으로 담은 교재였을 겁니다. 자료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몽골어나 만주어 교재도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언급은 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뒤로 가면 1908년에 나온 영어 교재 아학편도 주목할 만하죠. 아, 네. 아학편. 네. 이게 원래는 정약용 선생이 아이들 한자 가르치려고 만든 책인데 여기에 이제 지석영, 전용교 선생 같은 분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발음을요. 당시 기준으로 최대한 가깝게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추가한 그런 버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요. 한글로 발음 표기한 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학편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도 어려워하는 영어 F 발음 있잖아요. 이걸 F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R 발음 들어간 룰러는 으룰러, learn은 을러운, J는 째, K는 쾌 이런 식으로요. 네네. 커뮤니티 댓글 보니까 이걸 보고 와, 지금 외래어 표기보다 훨씬 낫다, 원어에 가깝다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아요. 지금 봐도 신기하죠. 네, 그 표기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댓글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한글 표기법이 F, R, L 이런 발음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담아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댓글에서는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정교한 표기 체계가 좀 약해졌고 그게 어쩌면 현대 한국인들이 특정 외국어 발음을 좀 어려워하는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있군요. 물론 이건 자료 속 일부 의견이고요. 저희가 뭐 이 주장을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 서양당 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민족 중 하나다 이렇게 꼽았다는 댓글 내용도 있었어요. 이것도 참 흥미롭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다른 댓글들을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언어 배우는 환경이나 기준이 완전 다르지 않냐. 그리고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당시에는 정말 극소수 엘리트들만 받았을 텐데 이거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구한말 우리 조상들이 2주 만에 영어를 뗐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때 영어를 뗐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아주 달랐을 거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죠. 네, 맞아요. 여러 관점이 있는 거죠.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이 있었다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첩해신어나 아학편 같은 교재들이 그 증거고요. 특히 정말 인상적인 건 역시 한글이라는 우리 글자가 가진 그 놀라운 소리 표기 능력이었어요. F나 을을러 같은 표기를 보면 와, 세종대왕께서 왜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깨우치게 하려 한글을 만드셨는지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지식이나 배움의 즐거움을 찾으시는 여러분께는 오늘 이야기가 분명 흥미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게 다시 봐도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글의 이런 정교한 발음 표기 능력을 보여주는 옛 교재들을 보면서 혹시 지금 우리의 외국어 교육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어쩌면 이 오래된 지혜 속에
외국어 학습에 어떤 새로운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